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소 거창합니다. 불황의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제가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말이죠. 다만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걱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제주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그런데 매사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여러분들께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소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일종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불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구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뿐 아니라 서울 뭐 중심가에서도 상가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고요. 자영업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그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경제 위기하고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예컨대 뭐 70년대 오일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IMF 사태나 리먼 브로더스 사태처럼 단기간에 급격하게 다가온 충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근원적인 고통이 따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급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성적으로 수년, 어쩌면 수십 년 앞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는 자유무역주의가 뭐 거의 원칙이 훼손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라마다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우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이면 개인, 국가면 국가, 기업이면 기업, 뭐 생산성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하다못해 인도에게도 지금 추월당하고 있는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불황의 시대가 맞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단합해서 또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죠.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도 내내 뉴스를 달구는 소식이 이른바 주가 조작 사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뛰는 놈이라는 건 이제 주가 조작단이고 나는 놈이라고 하는 건 뭐 증권사 오너 같은 분들이겠죠. 중요한 건 누군가 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람들, 속된 말로 한국 사회에 방구 깨나 끼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쟁쟁한 기업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무슨 유명 연예인들도 있고, 골프 선수도 있고, 뭐 전직 청와대 관료에 뭐 정치인 얘기도 나오고, 뭐 의사들도 많이 개입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 돈 뭐 몇억 또는 몇십억 더 벌려고, 이미 그분들은 부자인데 좀 더 욕심을 내서 더 벌려고 뭐 이름도 맡기고 통장도 맡기고, 그거 범죄 아닙니까? 그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그 와중에 많은 개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전세 사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나쁜 죄인 것 같아요.
차제에 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만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무슨 뭐 경제 전문가나 사회운동가 같은데요.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이런 시대에 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운 불황의 시대일수록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게 가장 남는 장사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물론 다들 이렇게 돈을 벌려고 무리수를 두죠.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뭐 젊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어느 날 표정이 어둡고 우울해하고 한숨 쉬고 이제 넌지시 물어보면 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다, 이런 친구들 여러 명 봐요. 제 얘기는 그런 걸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오히려 무리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건강에 투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적인 투자가 아시죠? 그분의 연평균 수익률이 19%입니다. 20%가 안 돼요. 그렇게 쟁쟁한 분도, 물론 이제 그분은 복리로 몇십 년 쌓이니까 뭐 세계적인 부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런 투자의 귀재도 연평균 한 20% 정도 수익 나면 엄청난 성적을 거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말로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200만 원 벌었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다들 욕심을 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알다시피 한국처럼 이렇게 뭔가 좀 정직하지 않잖아요.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뭐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 그들끼리의 그 독점적인 리그죠. 맨 마지막에 그냥 n분의 1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다 호구란 얘기예요. 다 돈을 뜯기는 거예요, 여러분. 뻔히 아는데도 이상하게 욕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심리학적으로도 왜 스톡데일이라고 아시죠? 해군 조종사인데 베트남전 때 비행기 추락으로 살아남았는데 이제 포로가 됐잖아요. 이분이 8년 동안 수용소에 고문당하고 뭐 이렇게 있다가도 극적으로 귀환한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분 얘기가 뭐예요? 근자감, 근거 없이 낙관하고 자신감을 가졌던 동료들은 다 죽었다. 뭐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뭔가 특사로 이제 풀려날 거야. 아무 근거 없이 그런 희망 회로를 돌렸던 분들은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나면 극심하게 낙담하다가 면역 떨어지고 염증 올라가고 병이 생겨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항상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각오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루하루 일상을 열심히 살았던 게 자기가 버텼던 원동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딱 어울리는 얘기예요. 내가 투자하면 뭔가 큰 돈을 벌 것 같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돈 벌 기회면 자기가 돈을 벌지 왜 나한테 기회가 오냐고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바이오만 하더라도 이쪽도 혼탁해요. 원래 주식시장의 순기능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이 없는 분들에게 돈을 몰아줘서 원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순기능인데 너무 혼탁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뻥튀기가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지금도 코스닥이 원래 그 출발할 때 본전도 주가지수가 유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요만한 걸 이만큼 뻥튀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 순진한 뭐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욕심을 부렸다고 해야 할지 개미들이 판판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일절 가상화폐도 안 하고요. 자, 여러분,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럴 때일수록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같은 돈으로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하는 게 더 지혜롭다.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막 스트레스에 시달리니까 암 생기고 당뇨 생기고 중풍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목격을 하고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오히려 안분지족이라고 하나요. 자꾸 SNS를 통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오히려 나의 건강을 챙기는 게 훨씬 남는 거다. 내가 몸이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똑같은 돈으로 훨씬 더 행복하다는 얘기죠. 제주만 하더라도 뭐 몇십억짜리 그림 같은 대저택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저도 좋은 집에 삽니다만 여기보다 훨씬 좋은 집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집에 갇혀 사는 것보다 한라산 전역을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경치를 감상하고 들어눕고 나무 하나하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훨씬 더 소중한 거죠. 후자가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전체가 다 자기 거예요. 요체는 그 사람이 건강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몸만 건강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공공시설이나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자체에서 세금을 통해서 뭐 좋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많잖아요. 여기 제주도 얼마 전에 저쪽 저 남쪽에도 큰 수영장이 하나 오픈됐어요. 아주 시설 좋아요. 그리고 공연도 자주 열리고 굉장히 쌉니다. 게이트볼장도 있고 체육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참 많아요.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돌려보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얘기죠. 책도 굳이 살 필요 있나요? 도서관에 가면 무료로 볼 수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절대적인 효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자본주의가 이미 많은 대중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린 얘기지만 빌 게이츠나 이재용이나 저보다 재산은 몇만 배 많지만 그가 쓰는 핸드폰이나 제가 쓰는 핸드폰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들만 따로 쓰는 최고급 엄청난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길 밀리면 똑같이 밀리는 거고 시속 100km 이상 가서 부닥치면 다 다치는 건 똑같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본질적인 재화의 가치는 큰 차이가 없다. 그거를 자꾸 비교질하니까 내가 초인류 호텔의 회원권에서 수영하면 더 행복할 텐데 롤스로이스를 타면 행복할 텐데. 제가 옛날에 그 오스트리아의 쉔브룬이라고 유명한 관광지죠. 궁전에 놀러 갔는데요. 어떤 기억이 나냐면 갑자기 막 호각 소리가 들리고 요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원래 거기 이제 문이 열리는 곳이 아닌데 차가 한 대 언덕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롤스로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VIP가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릴 때 보니까 어떤 그 나이 좀 든 부부인데 문을 제대로 못 열어서 이렇게 비서가 열어주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지팡이를 들고 내리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얼굴 잔뜩 찌푸리고. 그런데 때마침 정말 우연히도 어떤 나이 지긋한 노인 부부가 이렇게 몸에 딱 붙는 체육복에 자전거를 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언덕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막 떠들면서. 이 두 장면이 오버랩 되는데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누가 위너입니까? 인생에서. 누가 위너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5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마셔도 행복해요. 근데 뭐 내가 위 궤양이 있고 속이 쓰리고 그럼 뭐 몇십만 원짜리 커피를 마셔도 행복할까요? 저는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자칫 돈이 아주 절실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진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희화화될 소지가 좀 있어요. 저는 그걸 우려해요. 예컨대 뭐 어떤 잘 사는 사람들이 야, 너 뭐 라면만 먹고 살아도 행복하네. 라면 맛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정책적으로 복지를 통해서 접근해 가야 할 거고요. 뭐 일개 유튜버에 불과한 제가 그런 분들 사정까지 뭐 마법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런 솔루션을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위주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감안해 주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뭐 하도 세상이 험해서 제가 아무리 선의로 얘기를 해도 뭐 너는 뭐 또 뭐 그러냐고 또 마구마구 혼내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제 선의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거나 뭐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랄까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반성을 해야겠죠. 사회적으로 좋은 일,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리고 반칙하면서 없는 사람들 돈 뜯어가려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뭐 언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아무튼 제 핵심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돈 벌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몸에 좋은 거 좀 먹으려고 애를 쓰고 내 건강을 챙기는 게 남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요 모자 멋있죠? 이게 그 올레 그 모자입니다. 그 올레를 운영하는 참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죠. 거기 뭐 걷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뭐 기부 차원에서 이 모자 몇 개 샀습니다. 근데 굉장히 예쁘고 이게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잘 접히고 제주 오실 때 이 올레 모자 사시면 해도 가리고 그리고 굉장히 패셔너블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웬일인지 겨울이가 좀 얌전하게 있네요.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